안녕하세요. 자, 오늘 7주차 알고리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고리즘 수업에서는 제가 선생님이 저번주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프린트 다 갖고 있죠. 그 프린트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없이 프린트로 수업 진행해야 되니까 프린트 아직 준비 안 한 학생들은 다들 프린트 갖고 와서 수업 준비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프린트 1페이지를 피면 이건 알고 갑시다 라는 글이 써있죠. 자, 이건 알고 갑시다 부분에서 알고리즘과 순서도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고리즘은 저번주 수업에서 우리가 다들 배웠었죠. 수의 계산이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처리 순서, 일상생활에서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 다같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는 우리가 저번주에 그리고 방금 알아봤던 알고리즘의 내용을 기호로 사용한 그림으로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순서도의 기호 보면서 순서도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의 기호는 첫 번째로 이 화살표 기호가 써있죠. 이 화살표 기호는 흐름이라고 써있고 옆에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이 흐름, 단말, 준비, 입출력, 처리, 판단, 인쇄 옆에 다 칸이 비워져 있죠. 이 빈칸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 빈칸을 채워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흐름 옆에는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 데이터의 흐름은 화살표 방향으로 순서도에서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걸 기호로, 화살표로 표시해주는 기호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말이 있죠. 이 단말은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서도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답게 이 단말에서는 여러분들이 순서도에서 처음과 끝에 이 단말 기호가 들어간다고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라고 써있고 옆에 초기값 설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초기값 설정은 순서도에서 어떤 변수를 받았을 때 그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해주는 기호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변수라는 말 방금 들었죠? 변수가 뭔지 아직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할 필요 없고요. 일단 그런 느낌이구나 하고 듣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는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입출력이라고 적혀 있고 입력과 출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입출력은 순서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진행하는 도중에 어떤 값을 입력받고 출력할 수 있는 기호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처리는 수행해야 할 내용 표시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리에서는 순서도에서 어떤 내용을 처리해야 할 때, 또 어떤 연산을 처리해야 할 때 그 내용을 표시해주는 기호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 아마 순서도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기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판단이라는 기호가 있죠. 이 판단은 옆에 조건 검사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판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판단 기호는 판단 안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계산한 후에 그 계산한 내용이 참이라면 참인 부분으로, 거짓이라면 거짓인 부분으로 순서도가 진행되는 기호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쇄라는 기호가 있는데, 이 인쇄에는 데이터 출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쇄에서는 말 그대로 데이터 출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네 번째 기호에 보면
입력과 출력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입력과 출력과 인쇄, 데이터 출력, 이 두 부분에서 둘 다 출력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기호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인쇄는 순서도가 모두 끝난 후에 그 최종적인 값을 출력해 주는 거고요. 아까 네 번째 기호 입출력은 설명했듯이 순서도를 진행하는 도중에 어떤 값을, 변수를 입력받고 출력할 수 있는 기호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변수의 개념이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변수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변수가 무엇이냐면, 프린트에 써있는 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자료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기억 장소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자료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기억 장소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예시가 들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변수가 밥그릇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변수가 밥그릇이라고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밥그릇에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담을 수도 있고 적게 담을 수도 있고, 또 밥을 먹는 도중에 밥의 양을 계속해서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실행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그 양을,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조절할 수 있는 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프로그래밍 수행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수행 과정은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많이 진행한 후에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프로그래밍의 수행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볼 수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수행 과정 세 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순차 구조가 있습니다. 순차 구조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되는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조건 구조는 두 번째로 조건 구조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건 구조는 중간에 아까 1페이지에서 살펴봤었던 판단 기호가 있죠. 이 판단 기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인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참이라고 정해줬다면 참은 이쪽으로 가게 되고 거짓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이 판단 기호를 통한 구조를 조건 구조라고 한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 구조가 있죠. 반복 구조는 아까 조건 구조와 비슷하게 이 판단 기호를 통해서 다시 참이라면 위로 되돌아가서 반복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구조에서도 반복 구조와 합쳐져서, 조건 구조와 반복 구조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구조가 많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시로 보고 있는 이 구조에서도 조건 구조와 반복 구조가 합쳐져서 나타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순차 구조, 조건 구조, 반복 구조, 그렇게 크게는 순서도가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 그렇게만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계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합계 알고리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알고리즘은 먼저 조건을 제시한 후에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합계 변수에 누적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라고 적혀있죠. 자, 그러면 합계 알고리즘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알고리즘은 먼저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 판단 기호를 통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에 만족하게 되면 해당 자료를 합계 변수에 누적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계 변수란 이 sum 처음에 제시해준 이 변수가 합계 변수입니다. 합계 변수에 누적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저장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설명만으로는 확실히 알아듣지 못했을 텐데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합계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밑에 있는 예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는 1에서 5까지 자연수의 합계를 구하는 알고리즘, 1에서 5까지 자연수의 합계를 구해주는 알고리즘인데, 일단 첫 번째로 단말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1페이지에서 단말 기호 처음과 끝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단말 기호가 스타트와 엔드로 처음과 끝에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 기호가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 기호에서는 초기값 설정이라고 했었죠. 준비 기호의 역할은 초기값 설정입니다. 이 초기값 설정은 변수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그 변수의 초기값, 즉 처음 값이 어떤 건지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n이라는 변수 0으로 초기값 설정해주고요. 두 번째로 sum이라는 변수 초기값 0으로 둘 다 0으로 설정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처리 기호가 나왔죠. 이 처리 기호가 나와서 n이 n 플러스 1, 그렇다면 n은 이제 초기값은 0이었지만 플러스 1을 해줌으로써 n은 1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처리 기호에서 sum은 sum 플러스 n, sum은 초기값에서 0을 설정해 줬었는데 n은 1인 거 여러분들이 방금 처리 기호에서 확인했었죠. 그러면 0 플러스 1 해서 sum은 이 처리 기호를 진행함으로써 1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은 1이고 sum도 1인 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했죠. 자, 그리고 이 판단 기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판단 기호에서는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가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n은 여기서 확인했을 때 n은 1이라는 거 확인했죠. 그렇다면 5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no로 가게 되겠죠. 5보다 작은 1이기 때문에 no 방향으로 가게 돼서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n은 다시 1을 더해서 이번에는 n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sum은 1이었는데 2인 n을 더해서 sum은 3이 되는 겁니다. sum은 3이 되고 이제 n은 2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no로 가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5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n이 5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um 변수에는 계속해서 1부터 5까지 더해진 값들이 누적되죠. 그리고 n은 1씩 더해져서 1부터 5까지 자연수의 합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n은 1, 2, 3, 4, 5로 1씩 더해져서 sum이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를 보면 이 인쇄 기호에 sum이 적혀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sum에 누적된 수들이 마지막으로 n이 5가 넘게 되면 나와서 sum이
인쇄되고 데이터가 출력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누적된 썸을 누적 변수라고 하고요. n을 카운터 변수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다시 한번 위에 합계 알고리즘으로 올라가 보면 아까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누적된 누적 변수 썸을 마지막에서 출력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합계 알고리즘에 대해서 대충은 그 느낌은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순서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순서도는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순환 구조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썸은 0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죠. 처음에 시작해서 썸 변수를 지정해 줬고요. 자, 아까 봤던 그 순서도와의 차이점은 n 변수가 없죠. 이 n 변수가 없이도 1부터 5까지의 합계를 구할 수 있는 순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순환 구조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n은 1,5,1 이라고 바깥 사각형에 적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들 확인하셨죠? 이 바깥 사각형에서 순환 구조에서 제시된 변수 n을 반복 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복 변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반복 변수는 1, 5, 1 옆에 세 가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1부터 5까지 1에서 시작해서 5까지 1씩 더해간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1씩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살펴봤던 이 반복 구조를 이 순환 구조, 이 사각형으로 똑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순환 구조로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면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1씩 더해가는 n을 이제 썸에 더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썸은 0이었고 1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n은 1부터 더해주게 됩니다. 0 더하기 1은 1이죠. 자, 그리고 썸이 1인 상태에서 n을 1씩 더해주기 때문에 썸이 1인 상태에서 그 다음은 2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썸은 3이 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1을 더해서 n은 3이 되고요. 썸도 3인 상태였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썸은 6이 되고, 계속해서 5까지 더해서 썸은 최종적으로 15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합계 알고리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알고리즘은 먼저 조건을 제시한 후에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합계 변수, 우리는 썸이라고 제시해줬지만 꼭 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변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이름으로든 제시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합계 변수를 썸이라고 제시해줬고요. 이 썸이라는 합계 변수에 누적해서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합계 변수 썸을 출력해준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